베트남의 완성차 업체 빈페스트는 출범 당시 한국차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과연 한국차를 따라잡았을지 최근 심상치 않다는 빈페스트 근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채널 우르르입니다. 베트남의 유일한 차량 제조업체이자 스쿠터 제조사인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대의 대기업인 빈그룹의 자회사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빈그룹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텔, 리조트, 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빈그룹은 몇 차례의 사업의 성공과 베트남 정부의 지원으로 국뽕에 찬 나머지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지난 2017년 전기차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 시장에 빈페스트와 빈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빈페스트는 2018년 전기 스쿠터 출시를 시작으로 다음 해의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SUV와 세단 모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를 1년 안에 뛰어넘어 보겠다며 해당 기업을 콕 찍어서 겨냥하는 인터뷰는 당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출시했던 자동차들을 보면 자사의 브이로그를 박아놓고 그 형태를 살려서 디자인된 그릴과 그럴듯하게 나온 깔끔한 외형의 디자인까지 꽤나 그럴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풍가도 속에서도 빈페스트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그럴듯하게 보여졌던 빈페스트의 자동차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빈페스트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자동차 개발 능력의 부재입니다. 빈페스트는 한국에서 관리하던 자동차 공장들을 인수하여 자동차 조립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갖추고 있었지만 자동차 업체에 있어선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가깝다 보니 자동차 설계와 개발에 대한 인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급한 대로 독일에서 필요한 부품을 수입해 단순히 조립만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몇 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제품의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을 보며 자동차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페스트처럼 부품만 수입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입하는 부품업체의 가격대에 맞게 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빈페스트 같은 경우 디자인과 부품 등을 유럽에서 수입해오다 보니 첫 빈페스트의 완성차 출시 당시 가격은 세단 기준으로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독일차보다는 저렴했지만 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에서 내놓을 가격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현대나 다른 국산 자동차 기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외 인재들을 영입하고 다양한 모터스포츠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 신차 판매량에서 토요타와 폴크스바겐에 이은 세계 3위 기업에 올라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텐데 신생 베트남 기업에서 이를 단시간에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와 더불어 빈페스트는 품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차량의 내부 결함이나 내구성에 대한 문제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단차나 내부 설계 등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충돌 사고에도 차량 에어백이 안 펴지는 등 베트남 내부에선 빈페스트를 타고 다니는 것은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조립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적 속에서 지난해 빈페스트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에 달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빈페스트는 2억 원대의 고급 SUV를 출시하는 등 알 수 없는 기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빈페스트에서 출시한 9천만 원대의 SUV입니다. 설립한 지 몇 년 안 된 회사에서 1억이 안 되는 모델이 나왔는데 차 안에는 통풍 시트도 없으며 심지어 후륜 구동으로 동작하는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황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구매자를 당황스럽게 만든 차량인데요. 현재 빈페스트는 약 2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된 차는 3만 대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빈페스트는 마지막 보루인 애국 마케팅까지 하며 베트남 국민들에게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연평균 소득은 2,700달러로 한국 돈으로 연봉이 3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며 가장 저렴한 소형 SUV도 2천만 원이 넘는 빈페스트를 어떻게 자국민한테 팔겠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량 판매량과는 별개로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기업이 이런 프리미엄급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빈그룹은 현재 주력 사업인 부동산 사업으로 자동차 사업의 손실을 채워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기간에 한국 차를 넘어서겠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을 약박다운 빈페스트의 추락.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